뉴스탑10이 뽑은 4위입니다. 북한은 이 각종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우리를 초상집으로 만들었는데 정작 북한은 잔치집이 따로 없습니다. 신형 방사포, 신형 전술 유도탄, 그리고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연이어 성공시킨 과학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승진 포상을 내린 겁니다. 노동신문에도 대서특필됐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야는 최고령도자동 측에서는 감시소의 용상 표시장치에 전송된 새 무기의 시험사기 결과를 보시고 당에서 구상하고 있던 또 하나의 새로운 무기가 나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표정이 말해주잖아요. 승진. 무려 103명인데 안찬수 선생님, 이렇게 북한이 몇몇 하나하나의 승진 명단을 공개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히 이례적이고 원래 승진 기간도 4.15 태양절, 7.27 전승절에 주로 군인들에 대한 승진을 단행해서 사기를 돋궈주고 그랬는데 이게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인 이병철이나 장창하나 지금 전일호나 전부 저 사람들은 군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노동당 간부들입니다. 근데 북한이 4년 전에 저 사람들이 요청에 있었는지 저 사람들을 전부 군복을 입히고 계급을 준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런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분야에 대한 사기를 돋궈주기 위해서 저렇게 군사 칭호를 주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전일호는 중장, 현재 지금 화면에서는 중장으로 보입니다만 별을 하나 더 달아서 상장이 됐는데 이 상장뿐만 아니라 북한이 계급을 올려줄 때 위관급, 좌관급은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네. 대좌급, 상좌급, 중좌급, 심지어 중위까지 말단, 소위 다음인 중위까지 공개함으로써 뭔가 이 분야에서 이제 앞에서 강조하신 그런 이스칸데르라든지 무슨 신형 방사포라든지 이걸 개발한 데 대한 일종의 대잔치, 표창을 준 겁니다. 그 얘기는, 그 의미는 앞으로도 무기 개발 계속하겠다 굳은 의지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저것은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가겠다. 북한에서 요즘 흔히 말하는 육군은 포기하고 해군은 방치하고 공군만 챙긴다는데 사실 김정은은 저 대량 살상 무기 분야, 전략 유도 무기 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군사력을 키워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과시한 겁니다. 저기 화면 한번 더 보실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승진 이렇게 도장을 찍었습니다만 이름을 붙인 게 이제 전일호 상장이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 인물이 2년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미사일 개발 잘했다고 맞담배 폈던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이병철 대장이나 그때 이제 맞담배를 피웠다. 이 맞담배를 피웠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피는 특별 담배를 나눠 피웠다는 얘기로서 바로 저 장면이 이제 전일호 중장이고 그 옆에 이제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 김낙겸 대장도 보입니다만은 북한에서 저런 장면은 과거 김일성, 김정일 때는 한 번도 없었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일호 상장, 이번에 상장이 된 인물은 과거 ICBM급의 이제 주로 엔진 개발은 김정식 중장이 했고 이 사람은 이번에 이제 이스칸데르라든지 방사포라든지 이런 중장거리 미사일 엔진 분야를 주로 개발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식도 상장이 못 됐지만 전일호는 상장으로 진급하게 된 거죠. 저 능력 있는 과학자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어떻게 봅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엔진, 고체 연료에 의한 이런 엔진을 개발함으로써 상당히 머리가 있고 두뇌가 있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곁에다 두고 싶은 그런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무기 개발에 무려 100명이 넘는 특진 잔치를 벌인 건데 이 김정은 위원장의 승진 잔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에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했을 때 화면 같이 한번 보시죠. 화성 15형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승무원들에게 우리나라의 최고 군장인 김일성 군장, 김종일 군장과 처음은 아니지만 승진을 아무 때나 주는 건 아니니까 당시에도 2년 전에도 저 미국 본토 타격한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껏 고무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다가 ICBM을 완전히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이제 확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미사일 개발이 완성됐다는 측면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훈장과 포장을 줬던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안채 소장, 저 때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심지어 저 미사일 개발자들을 업어줘서 그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큰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저 장면은 이제 저 업힌 사람이 지금 소주합니다. 계급이. 우리 소령급인데, 뭐 계급으로만 따지자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북한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소자를 업었다. 뭐 이제 소위 그 어떤 인민사랑 뭐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북한이 저 장면을 공개했는데 아마 북한 인민들이 볼 때는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외부 세계에서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저 군수공업 분야 무기 개발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한 번씩 그 당근을 주면서 뭔가 미사일 개발을 독려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자, 이런 대규모 승진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무긴 아닌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참 많습니다. 북한이 남한의 사정권에 신형 미사일들을 쏘아댈 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로서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면죄부를 주기 바빴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Personal letter. It was a great letter. He talked about what he's doing. He's not happy with the testing. It's a very small testing that we did, but he wasn't happy with the testing. He put that in the letter. But he also sees a great future for North Korea. And so we'll see how it all works out. 글쎄요. 묵인 아닌 묵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현정님, 저 네. 화면 같이 보시면 미국의 한 매체가 이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타결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협상이 무산되면 북한은 트럼프 취임 전보다 더 군사력이 강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의 연구소라든지 언론에서는 이런 우려들이 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아마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북한의 어떤 도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뭐 칭찬하고 용인하는 것은 거의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 잇따라 지금 벌써 올해만 들어서 7번이나 지금 발사를 했는데 그걸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도 스스로 그 이야기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데 왜 남쪽에서 이런 문제 삼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핵화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냐는 것이죠.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최상의 협상은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핵을 동결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는 ICBM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미래 핵을 개발하지 않는 걸로 이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들도 연구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만약 이 협상이 깨지게 되면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기술적인 축적을 엄청나게 해버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제할 수 없을 만큼의 기술적인 성장을 한 반면에 실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져 버리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도 이르러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 부의장으로 내정된 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분석은 많이 다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핵과 미사일은 장거리 미사일은 포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게 되면 군사력이 다시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갭을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금년에만 지금 한 몇 번을 썼다고 하더라. 벌써 여러분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이제 횟수가 좀 이런데 6월 이후에 7번인가 쐈어요. 예.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이죠.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 그다음에 지대지. 이게 대남 군사 열세가 머지않았기 때문에 그걸 메꾸기 위해서. 역으로 보면 정말 비핵화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진행자의 말에 그렇죠라고 했던 게 김정은 시장님. 네. 비핵화하겠다는 신호다 이렇게 미사일을 많이 쏘고 자주 쏘는 게. 자, 미사일을 자주 쏜 거는 우리 틈새를 올려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막을 수 없는 그런 무기들을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북한에 굴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에서 무기를 개발했는데 정세현 전 장관은 지금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핵을 다 포기하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 북한이 열세가 될까봐 그걸 메꾸기 위해서 현재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한다 그러는데 현재 우리가 이번에 단거리 3종 세트라는 것이 전부 다 정말로 우리가 대응하기 힘든 그런 무기들만 개발했는데 어떻게 그걸 정반대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생각이 많이 다르시군요. 김정은 위원장의 특진잔치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 1면에 나온 얘기인데요. 국정원장과 이 북한의 통전부장의 극비 회동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통전부장직에서 물러나고 신임 통전부장인 장금철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태영호 전 공사의 기억 속에는 장금철 통전부장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들려오는 말에 하면 장금철은 이제 오랜 기간 대남 라인에서 일한 그럼 대남통은 맞다고 그런데 한 번도 이제 우리 한국에 내려왔다거나 또 이 남북 회담에 공식 이제 나타났던 그런 적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자료입니다. 태영호 전 공사도 잘 모르는 베일 속의 인물이 바로 장금철 통전부장인데 김정훈 시장님. 그런데 이때 4월에 만났잖아요. 판문점에서. 네. 그 이후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직거래로 북한이 바뀌었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미사일 7번 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만남이었습니까? 잘못된 만남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벌써 북한이 4월 10일 날 당 중앙위 전원회의 때 벌써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거래하겠다는 정책 노선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자리에서 장금철이 통전선부장으로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훈 원장 입장에서는 장금철을 만나서 상견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만나자 그랬더니 좀 꺼려 하다가 4월 중순께 15일께 이렇게 한번 만나자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이 통전부하고 국정원이 한 라인을 가지고 항상 통화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걸 앞으로 유지하자는 얘기를 했을 거고 서로 얼굴을 보는 것 이게 중요한데 문제는 그때 아마도 남북 정상회담을 재개하는 게 어떻겠나. 왜냐하면 현재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현재 교착 상태에 있으니까 예. 그거를 이제 제의했는데 한마디로 거절을 당한 거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냥 뭐 단순한 상견례 정도였다. 알겠습니다.